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실려 가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급하게 할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본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말을 걸어도 전혀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당시 어린 제가 봐도 할아버지는 이제 다시는 눈을 뜨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저와 동생 어머니만 일단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만 병원에 남으셨고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자고 있을 시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동생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에 저는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소리에도 잘 일어나지 못하던 저였는데 신기하게 그날은 평소보다 짧게 자고도 개운하게 일어나 버린 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개운함을 느끼며 옆에서 뒤척이는 동생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동생 바로 옆에는 병원에 입원 중이신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던 겁니다. 왜 할아버지가 집에 있어? 라는 생각이 머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혼란스럽다고 생각할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고 전화 내용은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통화 내용에 집중한 사이 조금 전까지 보이던 할아버지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있을 때 동생이 말을 했습니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어깨를 토닥여줬다고. 어머니는 그런 동생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본 것이 할아버지의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할아버지가 영혼으로 보인 것이 정말 슬프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큰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와 동생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할아버지는 숨을 거두시기 직전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말을 걸고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의사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막상 진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너무 슬펐고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실에서 옮겨져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저는 할아버지의 영혼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할아버지를 보고 꼭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할아버지를 볼 수는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를 화장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장터를 가는 중에 저와 동생은 차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시 보고 싶던 할아버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기쁜데도 눈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전 잠에서 깼고 잠시 후 할아버지가
화장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작별이라고 생각하니 다시 눈물이 나왔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야 저는 가족들에게 할아버지의 영혼을 본 이야기를 했고 모두가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분명 어디선가 저를 보고 웃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